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 간첩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9차 변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과 공소장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에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해석을 사전적인 해석만 치우치고 있다 보니 이번 9차 변론에서는 시대의 변화, 사회의 심각성,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9차에서 펼쳐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공수처 설치 부분도 언급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이 공수처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북한 지령과 공수처, 민주노총, 민주당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의 단체로 거의 장악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던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스토킹하고 마녀 사냥을 해왔던 이 모든 것이 지령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현실인데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련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 수사를 자행했죠. 왜? 라는 물음을 아니 던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도 물음을 아니 던질 수 없죠. 오동훈은요, 서울대 동문학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까지는 그냥 노멀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법 연구의 후신이죠. 세계 인권법 소속 판사 생활을 거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공수처에 간택된 인물이죠. 변호사 생활을 했다. 어디서 했냐를 또 봐야 되는데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성이라는 법무법인은요, 주 업무가 중국인, 조선인 비자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많다고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은요, 휴전국이죠.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을 멈춰 있는 것일 뿐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의식은 완벽히 해제됐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국내 곳곳에 잠입해 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민주노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체제 전복 활동을 해온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들이 어떤 짜미짜미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잠깐 반짝하고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을 만드는 것, 애써 덮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국민들이 그런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려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 느껴지는 게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김정은이를 만나서 USB를 건넸습니다. 그 USB에 뭐가 담겼을까요? 한강 해도도 나왔고 군사 기밀이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나왔죠. 적국 우두머리에 국가 3급 기밀을 넣어 보냈다. 거기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전 세계가 독재자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김정은이에게 USB를 넘겼다. 나라 자체가 가장 거대한 간첩 조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입법 독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이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는 적국의 독재자들 있죠.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18일 날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 9차에서 대한민국의 만연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버렸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종북, 반국가 패거리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겁니다.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위험한 거는요. 사회 고위층, 공권력에 그런 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이날 국가안보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회 갈등을 일으켜라 라는 북한의 지령이 이렇습니다. 라고 펼쳐낸 겁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원지방법원 검찰이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간첩죄죠, 재판에 넘긴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이죠.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때 때렸던 판결문도 읽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 그러니까 민노총의 간첩 혐의자들에게 전국에 지하 조직을 만들게 하고 북한은 지령을 받아서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의, 국가 기밀 수집, 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했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 투쟁을 조정했고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일 같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뜨악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및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청와대, 검찰, 통일부 등의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라. 이거 청와대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인영이가 있었죠. 림정석도 있었죠. 그래서 쉽게 드나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또한 청와대를 비롯해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 선망, 체계자료 입수해서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라.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NLG 저장탱크 시설, 평택 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들을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라는 지령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면 이준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제대로 된 뿌락지 하나 꽂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북한은 물론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첩 혐의자들이 제2의 6.25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간첩 혐의자들이 남한의 주요 기관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등 북한과 합세해 남한에 대항해 여적 행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북한은요 공수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그리고 검찰 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하면 눈에 띄는 사람 있죠. 추미애도 있고요. 조국도 있고요. 거기에 나섰던 사람들을 추려보면 얼추 대가리 안테나 꽂은 사람들이다라고 또 매치를 시켜볼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 남녀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이준석 있습니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여성 노조 단체를 세워서 자유한국당은 여성들을 한낱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켜라. 세세한 지령 참 할 일 더럽게 없나 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요 문재인, 노무현 지지 세력과 연대해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범국민단체를 조직하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투쟁 때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 라고 지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집니다. 183만이 쏟아지죠. 이때 역대 최대 기록을 쌓습니다. 당시의 좌파 언론들은요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민심의 분노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아니라 지금 북한의 지령과 매치시켜보면 이거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조작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두루킹 민주당이 잘하는 두루킹이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도 국회 청원이 올라왔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그리고 1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게요. 북한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골 때리는 게요.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명단 있죠. 전화번호랑 그 다음에 기본 인적사항, 뭐 집이 어디고, 뭐 자녀는 몇 명이고, 재산은 어떻고, 이런 거를 북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쫙 리스트, 300명 리스트 쫙 보면서 요거 돈으로 잘 엮이겠어? 요거 여자 문제 있네? 요거 지금 법 어겨서 재산 증식했네? 그 사람마다 약점이라는 걸 있을 거잖아요. 원래 이런 좌파들이요,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죠. 그런 쪽으로 이 명단을 북한에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애교인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호호호 빙시 같은 거는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만만치 않거든요. 철이 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새기고 살아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바늘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호호 같은 이런 병신 같은 거 만만한 거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 땅땅한 사람을 보니까 이제 북한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 공격이 들어옵니다.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윤석열 놈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등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이게 북한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바들바들 분노하고 막 이랬는지 넘어갈 판이었잖아요. 만만하고 붕신 같은 게 앉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오라면 와, USB 달라면 줘. 그런데 바이든하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또 북한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가족들, 그러니까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몰래카메라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 하나 붙여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스토킹 했잖아요. 이게 다 북의 지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냥 지령이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려진 이 지령이요, 민주당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도 민노총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오더를 받고 움직인다.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했다. 이 모든 판을 본 겁니다. 그때 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님, 김민웅이가 주도하는 촛불 행동이 2022년부터 쭉 대통령이 들어올 때부터 쭉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지금 전개하고 있죠. 이 모든 행동이 민주당의 모든 행동을 보면요.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죠. 김계리 변호사가요. 이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돼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차에서요. 이처럼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읊어가면서 이렇게 폭로를 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간첩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런 갈등을 보면 민주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한 것이다. 위법과 절차적인 흠결 없이, 이 말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북한의 지령 중에 민주당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지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짝이 뭐예요?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 짝이 손잡은 자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봤을 때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을 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겠구나.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의 그 울림의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TF가 주는 대본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문영배나 정계선이나 뭐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그렇다 쳐도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만이라도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숙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직무복귀시켜 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이 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와야지만 가능한 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책에 과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복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